여러분은 가방 속에 무엇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나요? 그 중에 여러분의 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자신의 운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가방 속에 반드시 이걸 넣어서 가지고 다니세요. 이건 분명 여러분을 변하도록 만들 것이며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방을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남성들 역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강의나 강연을 위해 나갈 때 반드시 가방을 들고 나가죠. 이렇게 많은 분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내용물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방 속의 청결 상태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앞으로 이야기할 5가지에 대해 신경 써보면 습관이 바뀌고 이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분명 삶의 번영이 찾아올 거예요. 결국 돈이 돈을 부르고 운이 운을 부릅니다. 첫 번째, 지갑과 약간의 현금. 요즘은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번영을 위해선 지갑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약간의 현금을 넣어서 말이죠. 풍수학에선 왜 집안에 저금통이나 금고를 꼭 두라고 할까요? 바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지갑에 카드만 몇 장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스마트폰엔 결제 서비스가 들어가 있죠. 시대가 바뀐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스스로의 번영을 만들기 위해선 약간의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편하지 않다 느낄 수도 있고 카드로 결제하는 게 더욱 편리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무의식은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직접 주는 것과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합니다. 예컨대 카지노에선 반드시 칩이라는 돈의 대용품을 사용하죠. 왜 그들은 불편하게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칩을 사용하도록 하는 걸까요? 바로 돈의 감각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돈을 직접 만지고 물건값을 돈으로 직접 지불해야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 이걸 막으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가급적 현금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죠. 그러니 지갑 속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손수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용 화장지를 쓰고 있고 또 어딜 가든 일회용 물티슈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땀방울이 묻은 손수건을 보는 것과 땀을 닦고 버리는 물티슈나 화장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건 자신의 노력을 모은다는 의미와 버린다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부자들은 반드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마 손수건을 한 번이라도 가지고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잘 알기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기 마련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매일 아침 손수건을 잘 준비해서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또 이걸 자신도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에 보답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조심스러운 행동이 여러분을 격식 있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운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세 번째는 거울입니다. 이건 어쩌면 여성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다니라는 뜻은 거울을 보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울은 풍수학적으로 재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거울의 위치입니다. 항상 작은 거울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니세요. 분명 작은 흐트러짐에도 스스로 신경 쓰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운이 좋은 사람, 특히 재물운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메모용품입니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쩌면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 하느냐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개 메모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들은 순간적인 느낌이나 무언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으면 수첩에 적어둡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을 것이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도 적고 떠오르는 영감이나 느낌도 수시로 적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거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사람들은 대개 항상 생각만 하고 또 이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어쩌면 성장도 없었고 새로운 시도도 없었던 겁니다. 과거 뽀빠이 이상용 씨는 TV에 나와서 메모 노트만 수백 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역시 수백 권 이상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메모용품을 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항상 메모하세요. 이건 분명 여러분을 최고의 능력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족 사진과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느끼고 계신가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 또한 없죠. 때문에 가방 속엔 반드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사진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사진을 보며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최소한 그 근방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죠. 1등을 보고 달려야 최소한 2등, 3등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달리다 보면 힘들면 쉬고 또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어떠한 성취나 성공도 이루기 힘듭니다. 굳이 특별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컨대 1000만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운 후 글로 적어보고 이를 매일 보면서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조만간 1000만원이 모이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바탕은 사주학과 음양오행학입니다.
아직도 이에 대해서 점술이니 미신이니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물론 세계 최고의 언어이자 과학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한글 또한 이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죠. 또 하나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바는 사주학과 음양오행론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주학과 음양오행론은 고구려 시기에도 이미 독자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명백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중국은 당사준이 자미주순이 하는 점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명심할 건 사주학이나 풍수학은 우리만의 명백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풍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도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 부잣집 현관과 가난한 집의 현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풍수학에선 이 둘의 차이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좋게 하고 있는지, 나가는 기운 중 좋은 건 붙잡고 나쁜 건 흘려보내고 있는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죠. 현관이 밝고 정갈하면 집에 들어왔을 때 왠지 기분이 좋고 상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대문 앞부터 청소하셨던 거죠. 이렇듯 현관의 깨끗함과 청결함은 풍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또한 현관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현관은 밝고 트여 있어야 합니다. 현관이 좁고 답답하다면 집에 처음 오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풍수학은 사람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자신도 모르게 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리함과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현관은 탁 트인 느낌,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은 현관에 거울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의 무속이 약간 가미된 것이며 풍수학 어디에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정면만 아니라면 어디든 상관없고 거울이 현관 양쪽에 설치되어 있다면 넓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풍수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라면 없앨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대신 거울 앞에 작은 꽃이나 화분을 두거나 거울 주변이 목재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아주 밝은 것으로 교체하세요. 분명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에 불필요한 건 전부 정리하세요. 많이 넓어 보이게 말이죠. 가능하면 신발은 꼭 신는 걸 제외하고는 신발장에 넣어두시고 현관의 쓰레기 봉투나 우산꽂이는 반드시 치우세요. 이렇게 밝고 탁 트이고 환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현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50에서 80년 이상 된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개하는 그 집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전부 아침 일찍 가게 앞부터 청소를 시작한다는 거였죠. 우리 조상님들 또한 아침 일찍 대문 앞 청소를 하며 하루를 여셨습니다. 좋은 기운은 밝고 깨끗한 곳으로 흐르고 나쁜 기운은 어둡고 칙칙한 곳으로 몰려갑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현관을 가장 먼저 정리하세요. 틀림없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그럼 가족들이 하루의 시작을 밝고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으로 좋은 기운만 들어올 겁니다. 생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현관에 꽃이나 액자를 두어보세요. 현관이 넓지 않다면 노란색이나 붉은색의 꽃이 그려진 액자를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액자는 자주 닦아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죠. 화분을 놓는다면 향기가 있는 꽃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풍수학은 우리도 모르는 자신의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이죠. 어느 공간에서 우리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그곳을 찾게 되죠. 그리고 만약 그곳이 우리의 집이라면 우린 지금 부자가 될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밖으로 배회한다면 분명 무언가 식구들에게 안정을 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는 먼저 거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먼저 거실의 벽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 사진은 제대로 걸려있는지,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의 기운이 너무 강한 건 아닌지, 거실에 있는 화초나 꽃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시들어가고 있진 않은지, 소파는 낡거나 고장이 나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모두 살펴보세요. 거실은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어야 하고 항상 안락한 쉼이 보장돼야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나의 안락함을 해치고 가족들의 불편함을 만들어 밖이 더 편하도록 만들고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지게 만들 것이며 결국은 가족 간의 화합을 해치게 될 겁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그 집은 잘 되기가 쉽지 않죠. 또 하나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침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죠. 자녀들이 잠을 자도 피곤해한다면 방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침대의 머리 방향이라든가 침실의 구조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침대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침대와 매트리스의 상태는 온전한지, 베개는 불편함이 없는지, 다음에 침실의 청소 상태와 조명의 상태,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무엇을 두었는지, 벽에 무엇이 걸려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침실은 수면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수면에 방해가 되는 건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되죠. 화장대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면 꼭 방향을 틀어두고 부부의 사랑이 담긴 사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진도 걸어두지 마세요. 화초가 있으면 작은 걸 몇 개 제외하고는 베란다로 옮겨두세요. 두려움을 야기하는 그 어떤 물건도 침실에 두면 안 됩니다. 침실은 완벽한 수면이 보장돼야 합니다. 완벽한 수면, 즉 음의 균형이 틀어져 버리면 양의 균형 역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침실부터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 집에 자꾸 누가 아프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주방이나 화장실을 먼저 살펴보세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나 균형을 깨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칼을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지 않은지, 날카로운 부분이 거실이나 위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화장실에선 좋은 냄새가 나고 있는지,
환풍은 잘 되고 있는지, 타일이나 변기, 세면대 등이 깨지거나 고장나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세요. 이것들이 건강운을 해치고 어지러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식구들의 다툼이 많은 경우엔 무조건 현관부터 거실까지의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관이 너무 길고 좁지는 않은지, 현관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현관의 거울이 깨지거나 더럽거나 녹이 슬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거실의 소파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소파가 부서져 있거나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 다툼이 많다면 화목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운은 반드시 화목한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가정의 화목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번영이나 행복은 전부 가정의 화목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망해서 나간 집이 있을 때 이럴 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당연히 리모델링을 하고 기본 골격을 바꾸고 청소를 하겠지만 그러기 힘들다면 하다못해 변기나 싱크대라도 교체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앞사람이 쓰던 물건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죠. 풍수학에선 흥하는 기운은 따라가지만 망하는 기운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흥하는 기운은 가볍고 산뜻하기에 그 운의 주인에게 달라붙어 주인이 이사를 가도 따라가게 되지만 망하는 기운은 무겁고 칙칙하기 때문에 주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앞에 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집을 사서 들어가면 모두 교체하거나 새 것으로 바꾸면 되지만 전세나 월세라면 최소한 변기 커버를 새롭게 바꾼다거나 청소업체를 불러서 최대한 완벽하게 청소라도 하고 사용하세요. 또 집에서 조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함부로 못질하지 마세요. 집안에 박혀있는 못에 관한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실제로 따라해본 후에 고통받던 일들이 사라져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집을 지을 때도 가능하면 쇠못은 쓰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또 녹이 쓴 못을 집에 박아두는 건 해당 부위에 기운이 영영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계절은 봄에서 시작하여 겨울이 됩니다. 사람 역시 태어나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죠.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오행의 순환이죠. 목, 화, 금, 수. 비단 자연이나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건 전부 이런 식으로 태어나고 순환하고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순환합니다. 집 역시 마찬가지죠. 생기가 들어오는 방향이 있고 들어온 생기가 머물며 크게 성장하는 곳이 있으며 성장한 생기가 서서히 작아져 소멸하는 곳이 있고 소멸되는 생기가 없어지는 곳 또한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집이 뭘 해도 잘 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이 잘 안 되면 뭘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그러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곳엔 절대 못이 박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못이 그 순환의 흐름을 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생기가 살아나는 곳엔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 씨가 성장을 하며 가을엔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엔 다가올 봄을 위해 휴식을 취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계절 중 가장 중요한 계절은 무엇일까요? 전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봄에 씨앗을 뿌려둔다면 여름이 좋지 못해 성장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가을에 비바람이나 태풍이 오더라도 조금의 수확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여름이 좋고 가을이 청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시작하는 자리엔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 동쪽에 못을 박거나 쓰레기를 두거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어떠한 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엔 항상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기 있는 것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번영의 씨가 뿌려지고 발전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생기가 성장하는 곳에 균열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남쪽은 가정의 재물운과 번영운, 성취운, 건강운 등 모든 운이 살아나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남쪽에 못을 박으면 그 모든 기운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건 마치 마취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못이 녹슬거나 오래되었다면 더 좋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도 남쪽은 재물운이 번성하는 곳이라고 해서 보라색으로 장식을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쪽 방향의 청소 상태와 청결의 상태가 그 집의 번영운을 알려준다고도 했죠. 서양에선 이를 입지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론을 차용해서 유명한 종교시설뿐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적도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집안에서 어느 쪽이 남쪽 방향인지 잘 살펴보세요. 이곳에 못을 박아서 균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피치 못하게 한두 개 못을 박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녹슨 못을 박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곳에 무엇인가를 걸어야 한다면 벽을 뚫지 않고 고정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럼 집에 못은 전혀 박을 수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쪽과 북쪽엔 못을 박아도 상관없습니다. 서쪽과 북쪽은 사실 모든 기운이 소멸하는 방향입니다. 서쪽은 서서히 소멸하는 방향이고 북쪽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방향입니다. 하여 제사를 지낼 때 북쪽을 보고 지내는 것이죠. 북쪽은 무의 방향이라 어떠한 생기도 머물지 않으며 이것으로 인해 집안에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못을 박아야 한다면 북쪽으로 박는 게 좋습니다. 과거엔 북쪽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이 머리에 영향을 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쪽은 무의 방향이니 침대의 머리 방향이 북쪽보다는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쪽은 목 오행의 방향으로 집안의 모든 기운이 싹 트는 곳이라 절대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가능한 맑고 정갈하게 해두어야 하죠. 남쪽 역시 모든 기운이 성장하는 방향이죠. 이러한 원리로 가정을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번영과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엌 또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부엌은 풍수학에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풍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엌 하나 잘 만들어둔다 해서 설마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하겠냐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동안 거의 모든 부잣집의 부엌이 다 이랬고 그들 역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적당히 하라고 말리고 싶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대체 부엌에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첫째로 부엌엔 반드시 꿀단지가 있어야 합니다. 꿀은 노동력의 상징이자 노동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벌이 꿀을 모으는 것처럼 집안의 재물을 계속 모을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이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꿀이 효용성이 있어서도 그랬지만 그것보단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것은 음양론으로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꿀은 아주 강한 양기를 지녔죠. 그리고 부엌은 집에서 가장 강한 음기를 가진 장소고요.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 조왕신의 도움으로 집안에 평안을 가져오고 번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꿀을 단지에 담아 부엌에 두는 것 자체만으로 부정한 기운이 사라지게 되고 재물운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장 밝고 가장 높은 곳에 두세요.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밝은 색이 잘 드러나는 아카시아 꿀을 밝은 용기에 담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종종 드세요. 재물운이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쌀통. 쌀이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꿀이 강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쌀은 근면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쌀은 강한 양기를 가진 식품이기에 부엌의 기운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주죠. 쌀을 담아두기 위해서 반드시 쌀통이 필요합니다. 쌀통은 쌀에게 집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존중의 의미죠. 그러니 작고 값싼 것이라도 부엌에 두세요. 세 번째는 칼꽂이입니다. 풍수학에선 가장 해로운 것 한 가지만 꼽으라 한다면 칼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칼은 필수적인 소품이죠. 때문에 이를 소중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칼꽂이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예전엔 칼이 녹슬면 집안이 망한다 했습니다. 또한 무속신앙에서도 녹슨 칼은 혼을 불러들인다 했죠. 칼은 가능한 보이지 않는 곳에 둬야 합니다. 또한 칼은 차가운 물건이라 부엌의 음기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꽂이가 필요한 이유죠. 부엌의 기운을 중화시키는 소품은 무엇이든 꼭 둬야 됩니다. 중화를 막는 소품은 절대 가만히 둬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부엌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반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엌엔 절대 화초나 수목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떤 풍수에서도 치우면 치웠지 부엌에 꽃이나 수목을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엌에 꽃을 두는 것은 서양의 풍습을 따라하며 생겨난 시조죠. 길쭉한 서양의 만찬용 식탁과 달리 우리의 식탁은 대부분 가족들이 겨우 앉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특별한 날 기념을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풍수학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은 부잣집 부엌에 절대로 없는 가장 대표적인 소품입니다. 사실 쓰레기통은 풍수학적으로 어디에도 둘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하죠.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쓰레기통은 부엌 경계선 밖이나 안 보이는 곳에 둬야 합니다.
굳이 쓰레기통을 편리함을 위해서 부엌 안에 둬야겠다면 반드시 뚜껑 달린 것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로 둬서는 안 되는 것들은 고장난 화구나 고장난 전기 제품입니다. 부엌의 기운이 살아나기 위해선 반드시 화구가 청결하고 작동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부뚜막을 닦으셨죠. 과거의 부뚜막이 바로 오늘날의 화구입니다. 또한 안주인의 근면함을 확인하기 위해선 부뚜막을 보라고 했죠. 이는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오래된 기름때가 끼어있다면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게으른 집엔 운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풍수학의 요지입니다. 그러니 가스레인지를 늘 깔끔하게 닦아놓으면 분명 돈이 들어올 겁니다. 전기 제품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전기 제품이라도 고장난다면 가능한 빨리 고치세요. 그리고 항상 깨끗이 닦아둬야 합니다. 꼬박꼬박 청소하고 잘 정돈해두면 분명 재물운이 살아나는 걸 금방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물건과 험한 물건입니다. 부엌은 물의 기운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재물을 뜻하는 것은 불의 기운이죠. 그래서 불의 기운을 뜻하는 화구나 전기 제품이 부엌에서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이 불의 기운을 상하게 하는 것은 쇠의 기운이죠. 부엌에서 쇠의 기운이 강해지면 부엌 본연의 기운인 물의 기운이 덩달아 강해지고 그럼 재물운이 살아날 수 없게 됩니다. 부엌에서 쇠의 기운을 상징하는 건 당연히 금속성의 날카로운 물건들이죠. 금속성의 날카로운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힘들면 최소한 금속성의 물건의 끝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항상 부엌 서랍 안에 넣어두고 사용할 때만 꺼내서 쓰세요. 풍수학은 대단히 어렵고 특별한 학문이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학문이죠. 저는 부자와 빈자,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차이점들을 찾을 수 있었죠.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부자들은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아야 돈도 들어오고 운도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자니까 시간이 많고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 집을 정리하고 청소할 시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아니기에 청소할 시간도 없고 정리할 시간도 없으며 남들에게 잘해줄 시간과 여유 역시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풍수학에서 말하는 운의 선순환과 악순환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분명 서서히 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운이 들어오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재미가 생길 것이고 재미가 생기면 더더욱 운을 만들어내는 행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운의 선순환이죠.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풍수학은 무의식을 만드는 학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들과 행동, 표정, 습관 이것들을 만드는 학문인 것이죠. 평온과 안정, 깔끔함과 행복함 이런 삶의 즐거움이 결국 우리의 삶과 표정, 행동 그것들 모두를 밝고 활기차게 바꿔줄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켰던
그리고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는 풍수의 기반입니다.